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주 안 맞는데 결혼한 사람 있어."라는 글이에요. 애인이랑 나랑 지금 한 달째 만났는데 사주에서는 둘이 너무 안 맞는데 둘이 성격 성향 너무 비슷해서 잘 맞아 가지고 결혼 전제로 연애 중이거든. 지금처럼 만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래 만나도 딱히 문제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야. 아직 너무 일러서 사람 이름 모르는 거지만 근데 결혼궁합 연애궁합 봤더니 둘 다 너무 별로라서 진짠가 싶고, 연애 결혼궁합 너무 안 좋은데 무탈이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있어? 아님 반대로 사주궁합대로 흘러갔어? 라는. 그래, 투표 참여를 거의 1000분이 해주셨고, 궁합 별론데 잘 산다는 사람들이 70%, 궁합 별로라서 힘들다는 사람들이 30%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여자시겠죠? 이렇게 약간 말투 이런 거 보면 여자 같은데, 남자 입장에서 이런 여자랑 저는 결혼을 하면은 상당히 피곤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남자는 여자가 이게 블라인드했다 이런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이제 모르기는 할 텐데, 이게 사주 보고 타로 보는 거 다 좋다 이거야. 뭐 재미 같은 걸로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볼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너무 과몰입하는 여자들은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라면은 사주에서 뭐라고 나오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하는 타입이거든요. 사주라든지 무슨 점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방골 기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히려 사주 같은 거를 안 보고 점 같은 것도 안 보고, 저는 이제 꿈 같은 것도 안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하면은 막 연락 오잖아요. 연락 와가지고 너 오늘 뭐 어디 가지 마라 저기 가지 마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 그러면은 거기에도 방골 기질이 발동을 해가지고 가요. 내가 갈 생각이 없었어도. 그러니까 내가 증명을 하려고 해. 그 꿈이라든지 뭐 다 쓰잘데기 없는 거여가지고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마루타가 돼가지고 가지 말란 곳에 일부러 가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일부러 하는 재질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타입인데,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어떤 예능인가 YTN에서 했던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만 해도요, 무당이라는 직업이 20만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2025년 20년 만에 80만 명으로 늘어났대. 근데 저는 이 대부분의 이 무당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 한 90% 이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내림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무슨 뭐 귀신들이 창궐해가지고 20년 동안 몇 배로 이렇게 그게 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벌려고 이렇게 무당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호구짓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 저도 당연히 옛날에 뭐 연애하고 막 이럴 때 여자애들이 막 타로 보러 가자 무슨 뭐 사주 보러 가자 이러면은 그냥 그래 가봐 하고, 그냥 저는 오히려 되게 사람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그런 거 보러 가자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발작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쓰잘데기 없는 그걸 왜 봐, 그거 아무것도 안 맞는 거 하면서 이러지 않습니다. 그거 가자고 그러면 가요. 그래 가자 하고. 왜냐면 나는 존나 똘끼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놀리는 게 되게 재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서 무슨 천막 세워놓고 막 사주팔자 봐주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여자애랑 같이 무슨 뭐 내 그 생년월일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는 안 맞는 것도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막 되게 내가 이 사주 같은 걸 되게 신봉하는 사람이라는 듯이 이 사람이 말하는 거마다 다 틀렸어도 맞아 대박 소름. 아니 왜냐면은 얘네들이 내 성향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은 콜드 리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도신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드 리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통 시작을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콜드 리딩을 이제 예를 들면은 여름에는 유난히 덥고 겨울에는 추위를 많이 타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뻔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콜드 리딩이 왜 안 먹히냐면은, 저는 20대 때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다녔었다 그랬잖아요. 패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색도 굉장히 튀는 옷을 입고 막 해가지고 스타일 같은 것도 되게 최신 트렌드에 맞게 해가지고 입고 다녔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그 사주를 보러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스캔을 쭉 한 다음에 이제 내 성향 같은 거를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보고 이제 콜드 리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맨날 하는 말이 무슨 뭐 사람들 많은 데를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제 소통으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를 받는 타입 같은데 막 하면 이제 막 얘기를 시작해. 근데 저는 정반대잖아요. 저는 사람이랑 있으면 기를 빨리는 타입이고
인간 혐오가 그게 치다른 사람인데 거기서는 이제 내가 옷 입은 것만 보고 막 이런 것만 보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대박 소름.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막 하면은 갑자기 이 새끼들이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 갑자기 존댓말 하다가 반말을 써. 그럼 이거 보면 다 나오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 여자아이들도 이제 옆에서 이제 나랑 보러 가자고 했던 여자애들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해가지고 보러 오자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말하는 것마다 다 틀리네. 내가 호응을 해주니까 얘네들이 신나는 걸 보면서 얘네들도 점점 이제 존나 짜쳐하기 시작하는 거야. 현타가 오기 시작해. 그래서 나 때문에 사주 보러 다니는 거를 그만둔 여자애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주 보는 거 좋아하고 타로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막 용하고 이러면은요, 대체 왜 길바닥에서 그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본인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 사주 그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왜 그러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주를 왜 보고 왜 내 미래에 대해서 점쳐달라 그러는 거야. 아휴 진짜 드피리도 6번 봤다던데. 그러니까 걔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차라리 여자들이 보러 가는 거는 나는 귀엽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또 남녀 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자들이 보통 이제 멘탈이 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라도 기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러 가는 거는 좀 귀엽게 여길 수 있는데, 특히 이제 20대 여자애들, 10대, 20대 여자애들이 그런 거에 재미 붙이는 거 이해하는데, 저는 여자가 이제 30대 이후에 그러는 거는 이제 여자여도 조금 그렇다는 주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여자가 보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그냥 뭐 여자들이 저런 거 좋아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남자가 보러 간다 그러면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별로다. 21세기의 정략 결혼 거절 목적으로 만든 사주팔자를 믿네. 이딴 걸 믿네. 라고 했더니 작성자가 내가 언제 믿는다고 했나 진짠가 싶기도 해서 긴가민가 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했어. 너처럼 글 써놓고 내가 언제 믿는다고 했냐고? 지능 문제냐 뻔뻔한 거야. 새 회사 능지 이슈. 진짜 남자를 위해서 놓아줘라. 사주 같은 걸 처 믿고 물어보는 거 보면 나중에 주변에 휘둘려서 망침. 맞아요. 제가 저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같은 거에 막 이렇게 휘둘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주변 말에도 되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주 뭐 재미로 보고 제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트하면서 한두 번 좀 볼 수 있어요. 사주도 볼 수 있고 뭐 타로 그것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과몰입하고 막 이런 거는 사는데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용하면은 왜 거기서 막 그러고 살고 있어. 진짜 용하고 뭐든지 다 볼 수 있고 이러면은 빌딩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노스트라담스처럼 진짜 온갖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겠지. 망상이 심하네.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당연히 걱정될 수 있는 건데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주변에 휘둘려서 망친다는 말까지 들어야 되냐.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기분이 똑같은 거지. 저는 사주에서 아무리 내가 내일 모레 다쳐가지고 뭐 병신이 되는 운명이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저 말에 무슨 걱정하는 것부터가 이제 휘둘리는 타입이라는 걸로 당연히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난 어른들이 궁합 봤는데 30대 이르면 20대에 과부된 데씀. 지금 40대 중후반인데 남편이 안 죽는다. 그런 건 재미로 보자. 그러니까 맞아, 맹신하는 건 절대 아니야 라면서 여기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다고. 애초에 그딴 거를 봐놓고 뭐 결혼 상대를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들먹이고 있는 것부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이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새 회사는 지능 낮은 게 디폴트임? 남자친구를 위해 헤어지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이유는 이러고 있고,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사주 가지고 흔들리고 확신이 없다면 정뚝떨일 것 같은데. 그니까 저런 거죠, 저런 거. 글 좀 똑바로 읽으라고 막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글 똑바로 읽어서 다들 이러고 있는 건데. 여기다 질문하는 게 흔들리는 겁니다. 꼭 나 흔들려, 나 확신 없어, 그 단어를 써야만 해 라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말싸움 같은 거를 하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어 하나하나 내가 그 단어를 썼어? 이거 약간 그 용찬호화법이잖아요. 모든 그 사람한테 모욕적인 말 이런저런 걸 다 했고 내가 너한테 직접적으로 욕했어, 약간 이런 타입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볼수록 좀 별로네요.
나 와이프랑 사주 겁나 잘 맞는다고 하던데 결혼하고 겁나 싸움. 나 사기당한 거야? 아니, 이런 후기가 궁금해서. 전부 사주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믿지만 결혼은 타고난 사주적 기질 말고 다른 게 더 잘 맞아야 하니까. 사주를 단 1%라도 믿을 거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제발. 사주팔자 믿는 애들 능지가. 사주는 통계라는 사람도 있고. 결혼 전 궁합 볼 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말려 죽인다고 했었어. 그게 누군지는 기억 안 나.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이만하면 각자 커리어도 정점 찍었고 사이좋게 잘 살고 있음. 어쨌든 뭐 그냥 이 결혼 생각 있다고 하는 남자친구분이 자기 여자친구가 이런데 그러려서 이러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텐데. 남자친구한테 도망차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주 믿고 싶고 무당 믿고 싶고 이런 분들은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우리나라에 갑자기 귀신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호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소문나가지고 다들 무당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어떤 게 합리적 사고인지는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기는 한데, 요즘에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젊은 층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 종교를 갖는 젊은 층들이. 걔네들이 지금 다 여기로 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사기꾼 새끼들이 오죽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대로였으면은 목사들이 돈 잘 번다, 교회를 차리면 돈 잘 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앙도 없이 목사를 할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갔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항상 세상 언제든지 이제 호구는 많고, 그 호구들이 많은 시장에는 그 사기꾼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애기 낳을 때 사주 맞추는 것도 안 믿으시죠? 신경 쓰임.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산부인과에서 저희는 이제 제왕절개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무슨 뭐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몇 월 며칠 날에 이제 나을지를 정해야 되는데 몇 월 며칠까지 정했어요. 저희는 이제 10월 10일로 정했거든요. 근데 10월 10일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아기가 이제 나중에 자기 생일을 챙길 때 휴일이랑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근데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서 이제 공휴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휴일이랑 붙어가지고 자기 생일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 10월 10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10월 12일이 이제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1010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날짜도 예쁜 것 같고 공휴일이랑 붙어 있고 해가지고 그날로 딱 정했거든요. 근데 거기 간호사들이랑 의사들이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자꾸만. 그러면은 몇 시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10시에 뭐 예약을 잡아드리면은 뭐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 맞나요? 아니면은 뭐 10시 반에 나와야 되나요? 이런 걸 너무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만 해주세요, 잘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그 애기 나오는 날짜랑 시간까지 받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막 그거를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디 철학관 이런 데서 이걸 받아오는 거예요. 이름부터 해가지고 태어난 날짜, 시간 이런 거를 싹 다 받아와가지고 10월 1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월 10일 9시 50분에 아이가 꼭 나와야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저희한테도 이제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나와야 되냐 아기가.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저는 그거를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 대체. 뒤에 예약이 그렇게까지 많이 밀려있나? 그렇게까지 빡빡한가? 우리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 태어난 그 날짜랑 시간까지 받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는 뭐 형들이나 저희 아는 뭐 친구나 뭐 이런 거 봐도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그거를 받아다 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랑 굳이 싸우기 싫고 무슨 뭐 어차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뭐 그렇게 뭐 정하는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뭐 애기 태어나고 이러는데 부모님 뭐 심기까지 거슬러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과몰입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고 육아 참여도 높은 남편 어떻게 알아보죠? 라는 글입니다. 연애랑 결혼은 생판 다르다 하잖아요. 심지어 육아는 결혼해서도 알 수 없는, 낳아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건데, 육아 참여도 높은 남자는 어떻게 알아보죠? 애기 안 좋아해도 자기애는 예쁘다더라 하고 넘어가던데, 기본적으로 아이 동물 좋아하고 성실한 남자면 될까요? 아내가 출산하느라 퍼진 모습 보고도 감사할 줄 알고 사랑스러워하는 남자였으면 하는데, 라는 글이었는데요. 일단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실한지 항상 일관성 있는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그거 같아요. 이것도 저도 이제 100%는 아닌데 책임감 있고 육아 참여도가 높으려면은 그 남자의 좀 집안 상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혼자 만약에 사는 남자라면은 집에 가가지고 이 남자가 설거지 같은 걸 바로바로 하는지 집 청소를 바로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육아를 누가 더 하고 덜 하고 이거든요. 누가 더 어떤 꼬라지를 못 보고 못 참느냐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예, 성실이랑은 조금 다른 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일할 때는 진짜 성실한 편이거든요. 근데 집은 좀 되게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보통 결혼을 해가지고요, 집안일 같은 것도요, 가사 그런 분담 같은 것도요, 결국에는 더러운 걸 더 못 보는 쪽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훨씬 더 까탈스러운 쪽, 까탈스러운데 까탈스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근데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돼요. 까탈스럽고 자기 집 정리정돈을 자기가 잘하는 사람, 어떤 설거지 같은 거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 사람이면은 저는 육아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조금 찝찝한 거, 아니면 좀 뭔가 덜 끝나 있는 거, 막 이런 것들도 좀 참을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면은 애기 키울 때도 조금 이렇게 뭐 애기가 뭐 기저귀에다가 쉬를 했어도 아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해도 되겠지 하고, 이제 엄마들은 여기서 속이 터진단 말이야. 엄마들은 애기 뭐 습진 생길까봐 빨리빨리 갈아야 되는데, 이제 아빠들은 그런 거를 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타입이면은 이제 엄마들이 결국에는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이제 집안일 같은 거를 하는지를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사랑하고 예뻐라 하는 배려심 있는 남자라면 다 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음. 그거 알면 돌싱수 반은 줄었겠다. 연애 때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도 아님. 연애 때 긴가민가 하면 나중에 아님. 연애 때 확신이 들면 나중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고로 연애 때 일단 확신이 들어야 함. 그냥 최소한을 말하는 거죠. 최소한 연애 때조차 확신이 없을 정도의 병신이면은 결혼해서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조카들 대하는 거 보고 나한테 하는 꾸준함 보고 확신함. 저는 이거는 조금 위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카한테 하는 걸로는 확신은 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이게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의 아기를 잠깐 귀여워하는 거랑 내가 아기를 24시간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게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의 반려동물을 잠깐 맡아주거나 잠깐 귀여워하거나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 근데 결국에는 반려동물 키우고 매일매일 피곤해 죽겠는데 맨날 산책시키고 무슨 뭐 똥 치우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육아는 그거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카 잠깐 봤어, 귀여워, 뭐 이거는 누구나 다 귀여워해줄 수 있어. 너무나 사랑스럽고 매일매일 조카 보러 가는 거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아기를 보면서 이제 초반 구간 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런 것들은 조카 예뻐하는 걸로는 저는 육아 참여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잘하던 남편도 와이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정뚝떨 돼서 하기 싫어지기도 함. 못 알아봐요. 맞아, 사실 못 알아보는 게 맞긴 맞아. 복불복이기는 해요. 요리 잘하고 좋아하면 보통 육아도 잘하더라. 그거랑 엉덩이 가벼운 거. 엉덩이 가볍다는 표현이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또 항상 집안을 좀 깔끔하게 해놔야 되고, 좀 이제 뭔가 설거지거리 같은 게 생기면 바로바로 해놔야 되고, 약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육아 참여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평소에 약자를 대하는 자세, 동물 이뻐하는지. 그냥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약자를 대하는 자세랑 뭐 동물 예뻐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척도는 솔직히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얼마나 더러운 걸 참을 수 있나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육아의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이렇게 속 터지는 거랑 남자가 속 터지는 거에 저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는요, 웬만한 엄마들은, 그러니까 MBTI가 P성향인 여자들도요 거의 J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P성향이었어도 엄마들은 자식 보는 거에 훨씬 더 예민해져요, 아빠보다. 애기 어떤 청결 같은 거를 훨씬 더 신경 쓰고, 애기가 불편한지 어떤지 막 이런 거를 훨씬 더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원래 막 엄청 P성향이고 동물 같은 거를 귀여워하고 작고 소중한 것들을 되게 막 이렇게 너무 예뻐하는 타입인데도 남편이 되게 P성향이고 뭔가 이렇게 조금 게으른 타입이고 하면은 예뻐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거여가지고 동물 예뻐하는 거랑은 딱히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냥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농협에 다니는 여성분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남친 게임 현실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파요. 죽겠다 진짜라는 글이고, 2년 만난 남자친구고 내년 4월에 결혼 예정입니다. 최근에 남친 게임하는 거 구경하다가 게임 머니가 제 상식선에서 너무 이상한 금액이 찍히길래 1경 무슨 조가 막 찍힌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대략 작으면 2천만 원에서 크게는 1억까지도 과금을 해야 하는 정도더라고요. 아마 1경까지 무슨 액수가 찍힐 정도의 과금이면은 제 생각에는 피파 온라인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게 1경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피파 할 때가 거의 그냥 이 금전 감각이 박살이 나거든요. 이게 너무 선수 가격 같은 것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쨌든 모른 척하기에 너무 찝찝해서 물어보니까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과금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적게 말하는 것 같긴 함. 제가 충격인 건 이때까지 얘랑이 검소한 모습만 봐왔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옷이나 음식 등등 과소비 안 하고 언제든지 잘 아껴서 생활력 있어 보이는 모습이 멋있기도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게임 연질이라니.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니 본인 유일한 취미인데 이거에는 절대 입대지 말랍니다. 단 한 번도 소득 차이 얘기한 적 없는 애가 갑자기 연봉 차이 들먹이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자친구 월 800 정도 버는 걸로 압니다. 저보다 2배 넘게 벌고 많이 버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월 200 정도를 게임에 들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50만 원 정도로 줄여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건 저에게 허락받고 어쩌고 할 부분이 아니랍니다. 결혼하기 전까진 네 맘대로 해라. 근데 결혼 후에도 계속 그럴 거냐니 그렇답니다. PT를 받는다든지 무슨 레슨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면 말도 안 하죠. 친한 남자애가 별로 없어서 대학 동기 한 명이랑 사촌 남동생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려니 하래요. 뭐 어쩔 거냐고. 도박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면서. 원래 싸운 적도 거의 없고 항상 다정하고 검소하고 배울 점 밖에 없다 생각한 사람인데, 이 얘기하면서 처음 보는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닥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읽다가 어디에서 확신을 했냐면은,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과거에 제가 그 무슨 뭐 신혼부부 얘기를 했을 때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느냐 아니면 비싼 반지를 사느냐로 이제 남편이랑 이제 아내가 조금 이렇게 싸우는 거를 가지고 서로 가치관이 다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여자는 지금 남자의 돈의 가치, 시간의 가치 같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200만 원을 취미에 쓰는 게 조금 과하지 않냐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뭐 200만 원을 벌고 남자가 800만 원을 벌고 다 떠나서. 근데 지금 이 남자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는지를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어. 아니 PT를 받는다든지 레슨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에 150에서 200 쓰는 거는 된대. 근데 이것도 남친이 하고 싶은 거고 게임도 남친이 하고 싶은 건데 왜 게임에는 돈을 쓰면 안 되고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PT나 레슨에다가는 돈을 써도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게 존나 짜증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이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소비가 본인 취미 활동에다가 이렇게 많이 쓰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본인은 200만 원 벌고 남자가 800만 원을 버는데. 아니 나는 이것도 웃겨. 여자들이 결혼할 때 8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 경제권을 누가 가져야 돼요? 상식적으로 800만 원 버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보통 여자들은 결혼을 하는 순간 본인은 이제 평생 한 200만 원 벌었던 사람이고 남편은 평생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던 사람이어도 그 남편의 돈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 돈을 내가 남편보다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망상에 빠집니다. 흔히 막 옆에서 또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돼. 돈 관리는 돈 더 많이 모은 쪽이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돈을 8천만 원 모았어, 여자는 2천만 원 모았어, 이러면 돈 관리는 닥치고 남자가 하는 겁니다. 닥치고. 이거는 뭐라고 할 건덕지가 없어. 아니 결혼할 때 2천만 원 모은 주제에 군대까지 갔다 와서 남자가 8천만 원을 모았는데 당연히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모든 금전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여자들이 굉장히 웃긴 게 본인은 200만 원 벌고 남자는 800만 원 버는데 남자가 800만 원에서 200만 원 자기 취미에 써도 600만 원이 남아요. 근데 여자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00번 양보해가지고 취미 활동에 그래도 월 200은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식이면 난 이해를 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취미에 쓰는 거면 괜찮지만 게임에다가 쓰는 200만 원은 나는 너무 아깝다 이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는 조금 여자가 생각이 너무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여자랑 살면 진짜 너무 피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본인이 정말 800만 원 버는 정말 이 능력남이랑 결혼을 할 거라면은 그냥 닥치고 그냥 남자가 어디에다 쓰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기 2배 넘게 번다고 하는 거 보니 여성분 400 정도 버는 듯 하네요. 2배 넘게 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한 300 벌 것 같은데? 여자식 저거. 왜냐면은 339 하니까 3배는 아니잖아. 800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한 300 정도 하면은, 아니면 여자가 한 280? 본인이 한 280, 270, 270, 80 정도 벌 것 같은데, 여자가. 어쨌든 간에 이 글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읽다가 그냥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예를 들어 여자 입장에서는 거의 자기 월급만한 돈을 남자는 취미에다 쓰는 거니까 약간 그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들 수 있고 약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봤는데, 다른 데다가 쓰는 거는 자기가 인정을 한대잖아. 나는 여기서 조금 짜증나는 거야. 내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 진짜로. 남이 재밌게 생각하는 거, 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게임 같은 거는 쓸데없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려가지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그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 월급 200 아니고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 800에 월 200 취미는 크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 200 취미가 크긴 한 것 같다고 그것만 얘기했다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그 극대노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다른 데다 쓰는 거는 이해를 한다잖아요. 나는 이게 싫다는 거야. 제가 뭐가 싫다는 건지를 그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월 수입 800인데 겜돌이면 존나 기적인데 이걸 모르네. 아주 나가서 개짓거리 해봐야 정신 차리지. 맞아. 제가 예전에도 이것 말씀드린 건데, 남자들이요 돈이 많으면 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월 800 버는 남자 중에요 그냥 하루 술값으로 200 쓰는 남자들도 널리고 널렸어요. 진짜로 자기 기분 낸다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오늘 내가 쏜다 하면서. 이게 없을 것 같죠? 그런 남자들 깔리고 깔렸어. 까놓고 말해서 월 300 버는 남자들도 친구 만나서 이제 기분 낸다고 하면서 뭐 노래방 도우미 불러가지고 100만 원씩 쓰는 신새끼들도 깔리고 깔렸단 말이야. 그런 남자들에 비하면은 이게 얼마나 집구석에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는 남자라는데 이거를 야씨. 저는 여자친구분이 지금 이거 그 다른 취미에다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거 그냥 게임에다 쓰는 거 별로 터치를 하면 할수록 그냥 파국으로 치닫기밖에 안 한다고 봅니다. 자기들 가치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게 열받음. 맞아요. 저게 열받는 거예요, 저게. 난 저 여자 월급 300 안 될 거라 봄. 저도 그렇다니까요. 여자어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월급 40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은 여자어를 잘 아셔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 곱하기 3 하면 900이란 말이야. 근데 남자가 한 800 정도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월급이 내 3배까지는 안 되니까 그냥 한 2배 이상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2배 이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친 입장은 아주 확고한데 내가 원하는 해결은 어쨌든 남친 입장을 바꾸는 거잖아. 그럼 해결 방법이 없을 듯. 800 중 200은 좀 오바긴 한데 묻고 가든지 꼴보기 싫으면 파혼일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고 너한테 더 뭐 좀 사달라고 해. 저도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싶어하는 성격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쓸데없는 거라고 본인이 이제 확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분의 여성분이라면은 남편이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 취미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남들이 잘 안 하는 취미생활 같은 거를 하는 거지. 뭐 악기를 배우는데 남자는 정말 무슨 뭐 막말로 리코더를 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리코더를 부는데 여자 입장에선 그게 간지가 안 나는 거야. 오빠 리코더를 부는데 왜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는 거야? 그게 꼭 그렇게까지 배울 만한 거야? 그거 말고 차라리 피아노를 배워. 그게 의미 있는 소비하면서 정해줄 만한 여자라는 겁니다. 게임은 쓸데없는 거라는 인식이 이미 깔려있네. 님 남친한테는 쓸데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해 안 되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서로 갈 길 가세요. 취미면 인정해줘야죠. 돈 많이 버는 이유겠죠. 800에서 150, 200 쓰면 쓴이랑 별 차이 안 나는 건데 쓴이도 그런 월급의 25% 정도는 사치하는데 쓴다고? 협의 봐. 협의 보면은 남친은 그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정도 현실 수준이면 결혼하고 밤새 게임하는 거 보겠네. 원래 연애랑 결혼이랑 다름. 그랬더니 작성자가 사실 그렇게 많이 써놓고도 게임하는 시간은 또 그리 많지 않아서 그래서 낭비라고 생각되기도 했어요 라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많이 했으면 많이 한다고 난리를 칠 여자고, 그냥 많이 써놓고 별로 안 하면은 안 해서 문제라고 하는 여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정답을 정해놨어. 그런 거 같이 안 살아보면 몰라서 쓰니까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면 결혼하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 그것도 한때. 그게 문제고 해결해야 돼. 마인드가 이해 안 되네. 도박도 아니고 각자 취미로 보면 되는 거지 뭘 간섭하려 그래. 네 돈 뺏어서 하는 거 아니면 이해됨 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거 금액 보니 피파 같은데 피파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한 거 같은데, 그리고 결혼하면 혼자만의 돈도 아닌디 저리 살고 싶으면 혼자 사는 게 서로 맘 편하고 좋지 않나?
이거는 제 기준에서 이거 국민은행 다니는 여자가 쓴 것 같거든요. 이거 남자가 만약에 똑같은 글을 남자가 한 300 벌고 한 800 버는 여자를 만나 가지고 똑같은 말을 했으면 여자들을 지금 개거품 물고 난리 났을 겁니다. "결혼하면 혼자만의 돈도 아닌데 왜 네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 300 버는 남자가 800 버는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자들 진짜 지금 화병 걸려서 대폭발하고 막 커뮤니티 폭발했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겨. 그러니까 막 300 버는 여자가 남자한테 돈 쓰는 것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면 우리 경제 공동체인데 다 허락받고 써야 되라고 하면은 여자들은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역으로 바뀌었을 때는 여자들이 이거 못 참아. 이게 진짜 문제야. 내로남불이 진짜 심해요, 진짜.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많이 쓸 텐데 그런 결혼하는 의미가 있어? 시간은 별로 안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니는 분께서 나는 고딩 때 게임 질리도록 하고 안 하지만 게임에 흥미가 떨어진 지금도 게임이 문제라거나 그걸 왜 그렇게까지 했지라는 일말의 후회나 아쉬움도 없음. 여자들도 그냥 모르면 닥치고 이해하거나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줄 보니 그런 걸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고 네가 말하는 해결이라는 게 과연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지를 생각해 보길. 객관적인 수치까지 말해가며 얘기하는데도 수긍을 못하고 이겨먹으려는 태도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근데 혹시 유부남이야?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취미생활에 매달 200만 원씩 원글의 경우 월급의 4분의 1씩 쓰는 건 사치 아니야? 근데 4분의 1씩 써도 여자가 버는 월급의 전액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버는데 난 이게 무슨 기적의 계산법인지 모르겠네. 남자가 800 버는데 200을 쓴다고 쳐? 그러면은 그래도 600이 남잖아요. 저는 여자호 대비해가지고 여자호로 쳤을 때 한 300 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여자의 2배야. 대체 뭔 의미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기분상해죄잖아요. 그 여자들이 항상 말하는 기분상해죄. 그러니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잘못했다는 건 없어. 그냥 내 기분이 팍 상한 거밖에 없어. 그냥 뭔가 찝찝한 거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뭐가 문제야? 둘 다 가정에 가져오는 남자 600만 원, 여자 300만 원인데 뭐야 대체 이게? 예를 들어 그러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경제 공동체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남자 800 벌고 여자 그래 한 350 번다고 치자. 350 번다고 쳐. 근데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 1,400만 원이 들어갈 때가 목돈이 들어갈 때가 생긴 거야.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근데 나 피파에 200만 원 현질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 600밖에 못 줘 하면은 이거는 문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라면은 그냥 300만 원 버는 여자가 600만 원 버는 남자 만난 것만 해도 어디야. 그래서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원형적 사고가 여기에서는 안 되는 거야? 사실상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해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생활비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둘이 똑같이 자기 주머니는 자기대로 생기고 똑같이 해가지고 어떤 통장 하나에다가 남자 150 여자 150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모아가지고 그걸로 생활비하고 내 주머니는 내가 따로 차고 상대방 주머니는 자기가 따로 차고 이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같은데 나는 자기 돈을 자기가 어디다가 쓰는지 대체 뭔 상관이야.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쓰겠다는데. 응? 과금액이 크긴 한데 소득도 크네. 애매하네. 근데 진짜로 아까 어떤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남자 월 800 벌면요 당연히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남자들이 이제 술주하고 이러면은요 한 500 넘어갈 때쯤부터 무슨 위스키 이런 데에다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술값에 쓰는 남자들도 오지게 많아요 진짜로. 아니 내가 계속 말하잖아. 게임하는 남자 만나는 게 여자들이 복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 아유 800이 아닌 600 받는 남친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거 이해 못하거나 결혼 후 스트레스 받을 거면 바꾸려 하지 말고 이별. 결혼해서 살아보니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더라.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서로의 라이프를 존중해주는 거임. 근데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 어떨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안고 갈 수 있으면 결혼해. 그러니까 항상 더 좋게는 생각 안 하는 거야. 보통 게임은요 질립니다. 저도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어떤 게임을 몇 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피파를 해봐가지고 이게 피파라는 걸 단박에 알았던 거예요. 저도 피파를 해가지고 피파에도 현질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못 가는 타입이기는 한데 결국엔 지금 접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점점 줄어들면 어떨까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쨌든 넥슨에 다니시는 분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먹고 삽니다라고. 피파가 맞다고 하네요. 작성자가 피파 축구 게임 맞다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남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 글쓴이의 어떤 그 남자의 취미를 같이 판단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제가 싫어하는 발작 버튼을 조금 누르게 됐네요. 저 이거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 타인의 취미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이러는 걸 진짜 너무 싫어합니다. 술 좋아해도 돈 많이 깨지는데. 그러니까요, 술 좋아하는 남자가 월 800 벌면요 월 200은 술값으로 무조건 쓴다니까요. 진짜로 무조건 써요, 술 좋아하는 남자면은. 그리고 밤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새벽까지 술 처마시고 들어오겠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또 많이 하지도 않는데잖아. 그거 얼마나 혜자스러운 취미야 그게. 어쨌든 그리고 연애 프로만 계속 보는 와이프라는 글입니다. 나는 솔로랑 뭐 비슷한 프로그램들 엄청 많던데 그런 것만 주로 보던데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는 걸까? 나는 남 연애에 왜 저렇게 관심이 있나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지금 트러블도 없고 잘 지내고 있는데 여자들 생각이 궁금하네. 상당히 귀여운 글이네요. 저도 이게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랑 어울리진 않지만 멜로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멜로 영화도 되게 좋아했었고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멜로 영화는 아예 관심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연애 프로 같은 것도 지금 나는 솔로 리뷰 유튜버로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리뷰하려고 보거든요. 이게 막 재미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리뷰를 하려고 봐요. 돈 벌려고, 까놓고 말해서 그냥 돈 벌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성분들은 결혼을 해도 어떤 이 연애 프로 같은 거를 보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분도 저랑 비슷한 타입 같아요. 본인도 이제 글 쓰신 이분도 결혼 전에는 연애 프로 같은 거를 봤었던 사람인 거야. 아예 안 봤던 사람이면은 여자들은 원래 저런 거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기도 원래 어느 정도 봤던 사람인데 결혼하니까 이제 관심이 팍 식은 거지. 그래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연애 프로를 안 보는데 대체 왜 여자들은 보는 걸까 하면서 이제 의문을 가는 건데, 여자랑 남자는 조금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프로 같은 것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남 얘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남 얘기. 그러니까 나랑 아는 사람의 얘기에도 딱히 별로 관심이 없는 타입이거든요. 그냥 나는 우리 가족 얘기라든지 우리끼리 얘기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남이 무슨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별 크게 관심이 없어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남들이 무슨 뭐 누구를 만났고, 남들이 무슨 옷을 샀고, 남들이 뭐를 했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남녀의 차이라고 봐야 돼가지고 이거 갖다가 무슨 뭐 결혼 생활에 불만 있는 걸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행복해도 그냥 여자들은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재미가 느껴지는 것 뿐이어가지고 이런 거 갖다가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리 만족, 앞으로 할 수 없는 연애 감정을 대신 느끼는 거. 저는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리 만족으로 보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나는 솔로를 대리 만족으로 보는 사람은 없죠. 아니 저기 대리만족으로 볼 거면은 무슨 존잘남 나오는 무슨 솔로지옥 이런 거를 보겠지. 그게 아니고 나는 솔로는 정말 재밌어서 보는 거야. 재밌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나는 솔로 하고 나서 유부녀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시게 됐더라고. 그래서 유부녀들이 댓글 다는 걸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야. 노처녀들이 저기 나는 솔로 나가가지고 아둥바둥 되는 거를 보면서 약간 안도감을 느끼는 것도, 그런 심리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 약간 안도감과 우월감. 저 노처녀들은 저기 나가서 저렇게 똥꼬쇼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아기도 생기고 되게 행복한 마인드로 이제 내려놓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거기 나오는 노처녀들한테 극딜을 박아도 이 여자들은 딜을 안 받지. 이미 자기들은 결혼을 했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남한테 극딜 박는 재미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지. 강 건너 불구경. 안전한 곳에서 그냥 불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재미로 보는 거야. 그럼 지금 결혼에 불만 있는 거는 맞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나는 솔로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말만 그냥 연애 프로고 연애 프로가 아니에요. 나는 솔로는. 남자들은 왜 결혼을 하고서도 야동을 보는 건가요? 랑 비슷한 류인가? 이런 질문은 많던데.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류는 맞죠. 멀리서 보면 이거 익저로 날아가는 주가 관망. 와 저게 비유가 개쩌네.
맞아, 저거지. 나는 익절한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그 코인이라든지 주가라든지 그걸 보면서 와 씨 나 잘 먹고 잘 빠졌다 이러면서 그런 느낌인 거지. 고점에 물린 개미 놀리는 느낌. 그러다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재미야. 그거 본다고 연애 감정 안 생겨. 나도 와이프랑 낯솔 사기 챙겨보던데 우린 단순히 도파민 충전용이었어. 걱정 많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 써주는 남편인데 도파민 충전용이라는 게 확실히 맞기는 맞죠. 나도 기혼자인데 재밌게 보는 중. 사실 그냥 이미 결혼한 입장에서 남 연애 관전 재밌어서.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 연애 보는 게 어떤 점에서 재밌는 거야? 가벼운 관음증 정도로 생각해줘. 그냥 여자 본능임. 오히려 결혼 생활에 불만 있으면 연애 프로 멀리하게 되더라. 걱정 말어. 그냥 재미 심심풀이 드라마 보듯 하는 거지. 뛰어댕기고 싶어서 런닝맨 보는 거 아니고 생존 게임 하고 싶어서 오징어 게임 보는 거 아니듯 의미를 왜 둬. 개그 프로를 꼭 우울할 때만 보는 거 아니잖아. 다들 뭐 그래도 좋은 댓글들이 많네요. 그래서 뭐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뭐 연애 프로 보고 이런 거는 딱히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는 유튜버 리섭님이 만드신 옷 브랜드, 기본템 옷 브랜드 한남피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매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쇼츠로 리뷰 영상도 남기기도 했죠. 어깨 넓어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이는 이 오버핏 반팔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제품은 원래 긴 팔티가 먼저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여름용으로 반팔티가 나왔는데 전 좀 몸이 좋은 편인데도 이렇게 이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일단 핏이 부담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체형 보정이 됩니다. 내가 몸이 되게 말랐다 아니면 좀 뚱뚱하다 체형 보정이 필요하다 그냥 기본템으로 이 티 사는 거 무조건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넥라인이 이렇게 딱 붙게 만들어져 있으면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넥라인이 여유있게 만들어져서 목도 길어 보이고 얼굴도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오버핏 티셔츠가 이렇게 재질이 빳빳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어깨선이 축 내려가서 오히려 더 어깨가 좁아 보이거든요. 이 재질이 딱 받쳐주기 때문에 오버핏으로 만들어졌어도 핏이 무너지지가 않는다. 마감이나 재질도 너무 좋고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입기 너무나 좋은 기본템이다. 그리고 슬랙스와 트레이닝 팬츠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랙스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검은 슬랙스 다 한 벌씩은 갖고 계시죠? 저도 무신사에서 사보고 여기서 사보고 저기서 사보고 정말 많은 검은 슬랙스를 사봤는데 제가 살면서 입어본 슬랙스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일단 다른 싸구려 슬랙스와 다르게 얇아서 이렇게 구겨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약간의 스판기도 있어서 다른 면 슬랙스와 다르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기본적으로 고무 밴딩이 살짝 장착돼 있어서 벨트가 없이도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벨트 없이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한남피플의 검은색 이 슬랙스가 가격 대비 퀄리티가 가장 좋고 가장 잘 만들어진 그런 슬랙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이닝 팬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남피플 이 브랜드 자체가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지만 핏은 체형 보완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어서 뭐 반팔티, 긴팔티,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다리 길어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인 거에 초점을 둔 그런 기본템 브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기본 컨셉 자체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잘 입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옷을 잘 입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뭐 디자인 없이 그냥 무지가 제일 깔끔하고 검은색 아니면 흰색 그리고 내 체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거에 올인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패션 선택 방법이다. 그래서 오버핏 반팔티든 긴팔티든 검은색을 가장 먼저 그 다음 흰색 이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실 때 기본템 위주로 가장 먼저 갖춰주시는 게 좋은 게 얘들은 웬만한 옷들에는 다 잘 어울리고 데일리로 입을 수도 있고 가장 뽕을 뽑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보통 보세 옷들은 몇 번 입고 나서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면은 옷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버리고 다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옷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게 만들어져서 세탁기나 건조기를 계속 돌리고 써도 정말 그냥 그대로다.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얼굴은 작아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는 힙수 티셔츠 찾으시는 분들은 리섭님이 만드신 한남피플 브랜드 이 반팔티, 긴팔티 그리고 슬랙스 트레이닝 팬츠 이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남피플 제품 싹 나이스.